아산병원에서 전신 마취를 하고 사랑니를 뽑았는데요. 이야기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왼쪽 사랑니를 동네 치과에서 발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른쪽도 뽑아야 하는데 이건 난이도가 있어서 대학병원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왼쪽 사랑니를 발치할 때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은 뽑을 엄두도 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당장에 불편함도 없었고요. 그런데 웬걸? 2년 전 사랑니 쪽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누워있던 사랑니가 어금니를 침범하고 있었고요. 이 어금니까지 뽑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산병원 예약을 하고 전신 마취를 하고 사랑니만 일단 뽑았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일단 최대한 어금니는 한번 살려보자고.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니까 이 사랑니가 침범하고 있던 어금니 쪽으로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압구정에 있는 사랑니 발치 전문 치과를 찾아가서 이 어금니까지 뽑았고요. 임플란트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빨로 고생을 하고 나니까 아무래도 치아와 잇몸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약국에 있는 잇몸 영양제도 먹고 치약도 하나씩 돌려가면서 다 써봤어요. 약국에 잇몸으로 상담을 하고 잇몸 영양제를 드리는데요. 두꺼비 파면 꼭 치약을 권한답니다. 왜냐하면 일단 먹는 영양제보다 더 즉각적인 반응이 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 이점들이 많기 때문이죠. 오늘은 약국 치약을 살펴보고 선택 기준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어쩌면 좋은 치약, 좋은 칫솔보다 더 중요한 올바른 양치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치질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없다고요? 네, 저도 그랬어요. 양치질은 입 안을 청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나요? 우리가 청소할 때 큰 쓰레기들은 손으로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으면 되는데 청소 도구들이 있으면 더 수월하게 청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안 청소를 도와주는 치약 안에는 3가지의 핵심 성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불소, 연마제, 계면활성제입니다. 이 중 불소 성분이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충치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소가 1000ppm 이상 들어있는 치약을 꼭 사용해주세요. 불소가 몸에 해로워서 꺼려지신다고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소 1500ppm으로 평생을 양치하셔도 인체에 해가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치약을 적게 쓰세요. 불소가 작용하는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충치를 발생시키는 충치균이 있는데요. 이 충치균은 단맛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단 거, 저랑 아들도 너무 좋아하는데. 충치균이 단 거를 먹고 노폐물을 배설하는데요. 이 노폐물이 산성 물질이에요. 치아에 닿아서 치아의 표면을 녹이면서 충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불소가 치아 표면에 흡수가 되면 충치균의 노폐물인 산성 물질에 잘 견딜 수 있게 된답니다. 불소, 충치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2가지 핵심 성분 중 하나인 계면활성제는 화학적으로 청소를 해주고 연마제는 물리적으로 청소를 한답니다. 화학적인 계면활성제는 무조건 나쁜 거, 천연 계면활성제는 무조건 좋은 거. 이건 그냥 물건 파는 회사의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허가 단계에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양만 허가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무 따지고 들면 머리만 아픕니다. 그냥 치약을 좀 적게 사용하면 돼요. 그럼 다 해결돼요. 치약은 딱 1cm, 아니 이 1cm도 너무 많아요. 0.5cm만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연마제, 이가 시린 사람이라면 연마제의 경우 조금 주의는 필요한데요. 시린니가 있다면 연마제 성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왜 그런지 설명을 위해서 시린니가 발생하는 원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잇몸이 많이 내려가 있는 사람을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잇몸이 많이 내려오게 되면 치아의 뿌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치아 뿌리는 상아질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이 치아 뿌리가 자극을 받을 때 신경관을 통해 이가 시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연마제가 많은 치약을 사용해서 분노의 양치질! 즉, 세게 양치질을 하는 게 시린니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린니 증상이 있는 분이라면 연마제 중 마모도가 낮은 성분을 선택해야겠죠. 그런데 치약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시린니 치약으로 나오는 치약의 경우는 마모도가 큰 연마제인 탄산칼슘 같은 걸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린니가 있다면 이런 시린니에 좋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실 거고요. 여기에는 마모도가 작은 연마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연마제 또한 굳이 애써 찾아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린니에 좋다는 치약들은 어떤 성분 때문에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걸까요? 이건 땡소다인 제품들 중 멀티케어 제품이고요. 이건 땡린 맥스라는 제품입니다. 이건 질산 칼륨, 이건 인산 칼슘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상아질, 그러니까 치아 뿌리의 신경관을 막아주기 때문에 시린 증상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시린니 치약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잇몸 염증 치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동화약품에서 나오는 땡치입니다. 유효 성분이 3가지죠. 모략, 카모밀레, 라타니아. 이 제품도 땡치와 성분, 함량 모두 동일한 제품이고요. 아침 저녁 2번 사용하라고 하네요. 두 제품 모두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쉬운 건 제가 앞에서 강조드린 불소가 없다는 거.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거 사용하시고 점심 그리고 자기 전에는 불소가 첨가된 치약을 쓰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몰약이 나왔으니까 이 제품을 설명 안 할 수가 없네요. 여기 보시면 치은염, 치주염 등 잇몸 질환의 예방, 치태 제거, 안티프라그, 이를 희게 유지, 구강내를 상쾌하게, 충치 예방, 부치 제거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써 있으니까 다 믿어야 되는 걸까요? 이건 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정말 품질이 좋은 몰약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사용한 후 상쾌함이 오래 가고요. 인위적인 상쾌함이 아니기 때문에 입이 건조해지거나 점막을 자극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도 불소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이걸로 아침 저녁 사용하고요. 불소가 들어간 조금 저렴한 치약으로 점심 그리고 자기 전에 사용을 해주세요. 이게 프리미엄급 가격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제품인데요. 이건 굉장히 머리를 잘 쓴 제품 같아요. 시린니 치약 더하기 염증 치약. 이렇게 2가지 개념이 합쳐졌고 불소까지 1000ppm 들었습니다. 쑥과 황이 들어서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향은 별로더라고요. 저는 그냥 저냥 쓸만한데 약국 실장님은 이 치약 냄새 때문에 아예 못 쓰시더라고요. 하지만 냄새에 민감하지 않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치약은 첫 번째로 불소가 1000ppm 이상 함유가 되어야 하고요. 시린 증상이 있다면 상아지를 메꾸는 성분이 필요하고 잇몸 염증이 문제라면 염증에 도움을 주는 성분, 예를 들면 모략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치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장인은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치약이 있어도 칫솔질이 잘못됐으면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이게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들은 다 생략하고요. 그냥 두꺼비 파미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이 방법이 정말 최고입니다. 진짜로. 치약은 많이 짤 필요 없습니다. 0.5cm만 짜주세요. 양치 전에 물 묻히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입에 넣고 혀로 치약이 칫솔모 사이로 들어가게 눌러주세요. 혀로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를 닦을 시간인데요. 치아를 닦는 면은 3곳입니다. 앞, 뒤, 그리고 씹히는 면. 먼저 씹히는 면을 닦아주세요. 그래야 처음에 거품이 풍부하게 나더라고요. 씹히는 면을 닦는 요령은 크게 없어요. 너무 막 힘 줘가지고 닦지 마시고요. 살살살살 닦아주세요. 그리고 앞면을 닦아야죠. 칫솔의 앞부분 1, 2cm 정도만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치아를 하나씩 닦는 거예요. 보세요. 먼저 치아 하나를 정해서 치아와 잇몸 사이를 45도 정도로 칫솔을 눕혀서 살살살살살살 진동을 주듯이 움직여주세요. 저는 보통 한 5-6번 정도 진동을 준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살짝 튕기듯 치아를 쑥 훑어주세요. 이걸 한 치아당 2번 정도 해주세요. 아랫니, 윗니 모두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뒷면이 남았죠. 뒷면도 앞면과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앞니의 경우만 칫솔을 이렇게 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치아를 하나씩 닦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정성스레 양치를 하면 스케일링한 듯 개운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마지막은 칫솔 추천인데요.
저 두꺼비팜이 추천하는 칫솔은 새로 산 칫솔입니다. 칫솔은 한 달만 써도 수명이 다합니다. 한 달마다 바꿔주시면 어떤 칫솔이든 좋습니다. 개인 취향대로 구매하세요. 제품보다 사람, 두꺼비팜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무병장수합니다. 감사합니다.